유님과 이 대윤파가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한번 리주알 고주알 계속 주렁주렁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 그 죄가 크니 유님과 대윤파를 유배 보내라. 그런데 대신들이 문정왕후의 그 계획에 극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정왕후가 벌 주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대신들이 물고 늘어지니 잘못된 절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유님 등에게 실로 죄가 있다면 승정원에 하교하시어 그 죄를 조사한 뒤에 죄를 줘야 합니다. 사실 문정왕후가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에게 사전에 몰래 밀지를 내렸거든요. 바로 유님을 몰아낼 계획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원영을 시켜가지고 여럿몰이 했으니까 이런 건 옳지 않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요, 신하들에게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예전부터 유님이 나와 명종을 죽이려 한 걸 알면서도 대신들은 아무도 벌하려고 하지 않았다. 유님이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윤원영에게 시켜서 유님의 죄를 공론화하라고 말했다. 아예 대놓고 사전에 밀지 내린 걸 인정을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반대하는 대신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 문정왕후. 그런데 마침 이때 유님과 대윤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상소로 올라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인종께서 승하하신 뒤에는 몰래 권신과 결탁하여 불쾌를 도모했으니 그 정상을 추구해보면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호시탐탐 문정왕후와 명종을 노리던 유님이 이 대윤파와 힘을 합쳐서 역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정순붕이라고 하는 대신이 올린 상소인데요. 이 정순붕은 윤원영 측에 붙은 일종의 소윤 세력의 핵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소를 올림으로써 문정왕후가 칼춤을 마음껏 출 수 있는 일종의 판을 깔아준 그런 역할을 한 상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상소가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 상소 한 장이 조정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버립니다. 대윤파의 역모의 혐의가 분명하게 해셔진 이상 이제 누구도 문정왕후에게 반기를 들 수 없게 된 거죠. 자칫 역모죄를 쓴 사람을 편들었다가 같이 날아가죠. 그렇죠. 결국 대윤의 수장 유님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유배를 안 끊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약. 무조건 유배지에서 사살. 네. 유님과 함께 엮였던 대윤들 역시 사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문정왕후는 유님과 대윤파 신하들의 목을 잘라서 3일 동안 거리에 전시해 놓도록 명하기까지 합니다. 와, 문정왕후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절대로 이제 반대하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바로 이 대윤 세력을 제거한 이 사건, 을사사화. 이때 유님을 중심으로 대윤파의 대신들, 그리고 대윤파와 뜻을 함께한 젊은 관리들, 종친들이 대거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화를 당한 사람 가운데는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신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문정왕후의 뜻에 반대했다는 것, 문정왕후는 권력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사사했던 겁니다. 너무 심하네. 아니야. 조선 조정의 피바람을 몰고 온 을사사화. 그로부터 2년 후인 1547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한 번 조정을 뒤흔듭니다. 사건은요, 한 신하가 흉흉한 괴문사가 있다면서 문정왕후에게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갖다 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뭐라? 무예가 어쩌고 어찌해? 대체 어느 놈이 이따위 망상스러운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그가 바친 괴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빨간색.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자, 이 벽서는요, 조선시대 말죽거리에 있었던 양재역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역이란 곳은요, 여행자들한테 이 말을 빌려주고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북적북적 많았겠죠. 다 보고 자, 문종왕후는요, 이 벽서의 내용을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요, 윤원영과 소윤파 이들은요, 이 발을 떨고 있는 이 문정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이런 흉한 문자를 써붙인 놈들은 대윤 잔당의 소행이 틀림없사옵니다. 이번 차는 조정 안팎에 있는 대윤의 잔당들을 발본세고나 시 초토시키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대윤 잔당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살벌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문종왕후는요, 대윤 세력의 잔당 20여 명을 가차없이 유배 보냅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 대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모조리 유배를 보내거나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양재역 벽서 사건 혹은 을사사화의 연장 속에서 정미사화 이렇게도 불립니다. 문정왕후는요, 을사사화부터 시작해서 무려 5년이 넘는 동안 대윤파를 집요하게 숙청합니다. 그동안 대윤의 핵심부는 물론이고요, 그들의 가족,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까지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벌한 어마어마한 숙청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당시 기록에는 조정에 어진 사람들이 다 유배 가거나 죽어서 조정이 텅 비었다, 이런 이제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와, 통.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